엔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달러당 엔이 100엔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반겨야 할 곳은 일본의 수출업체들인데요. 오히려 일본 수출업체들이 지나친 엔저는 기업의 채산성 개선에 지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시장뿐만 아닙니다. 증시에서 최대 관심사가 바로 엔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움직임이 어쩐지 경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본이 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엔화가 강세했던 부분이 작년 11월 달에 그 중의원 해산 때까지 아마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그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작년 그 11월 16일 중의원 해산이 시점부터 다리 부집됐는데요. 그 이에 그 아베가 그 등장하면서 당시에 그 75, 78엔까지 내가 지금 89엔, 90엔까지 바짝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집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조용한 그 변화가 있죠. 89엔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88엔 초반까지 다시 이렇게 진정세를 보이는 사이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아베식 극단적인 엔저 유도책에 대해서 일본 내뿐만 아니라 일본 밖에서도 상당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베 정부도 고민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아베 정부의 지나친 엔저 정책을 두고 일본 나라의 안팎으로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것 제외하고도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일본의 우리가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국가들이 전부 우려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적인 이렇게 동조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지 못하는 사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은들의 왕국처럼 비춰지는 것이 국제 외환시장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가장 반겨야 될 일본의 그 수출업체들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이고요. 수입업체는 가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지금 시위까지 등장할 만큼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경제 고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극단적인 엔저 유도 정책은 나라 안팎으로 자충수에 빠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보면 당초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너무 빨리 아베가 엔저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실상 너무 빨리 가면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측면이 이렇게 최근에 나타나려 보시됐습니다. 엔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 일단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본처럼 그것도 선진국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평가절하할 때는 우리가 보호주의 정책에서 평가절하책만큼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근린공급화 정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엔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유럽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칠레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칠레, 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또 김증수 총재께서도 엔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상 다른 이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저항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을 거쳐면은 일본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에 따라서 자국 통화가 자연스럽게 평가절상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WTO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엔저를 유도하는 입장이 뭡니까? 수출을 증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통상적인 측면에서는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쪽에 맞대응 조치가 있다 보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이익 당하는 사화가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궁금한 점이 이 아베 정부의 엔저 유도책에 반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의 수출 업체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건가요? 아마 요 질문 사항에서 조금 좀 길게 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엔화가 강세됐으니까 일본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본 내 기준을 해외로 기준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국제 분업상에서 보면 인트라폼 트레이드라는 이게 있습니다. 기업 내 무역이라고 해서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완성품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는 부품을 만들어서 기업 간의 도요타 내부에서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인트라폼 트레이드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결제 통화가 달러 비중이 상당 부분은 수출 결제 통화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엔고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죠? 약세 통화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약세 통화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출 결제 통화에서 달러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에서 보면 이 엔저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반기려면 일본 내에서 완성품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야 사실상 채산성 개선에 도움되거든요. 그러나 일본 내에서 수입 비중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엔저가 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선 수출업자 입장에선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반대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곧 자막을 비춰주겠습니다는 일본이 그동안 경제 여건에서 엔고에 따라서 사실 결제 통화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지금 수출 결제 비중에서 보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달러가 4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는 상대적으로 41%까지 수출의 결제 통화에서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달러 결제 비중이 상당히 많았으면 결제비중이 줄어들었으면 지금 엔저라는 것은 달러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일본이 달러 결제 비중이 많았을 때에는 엔저되고 달러 강세되면 일본의 채선성이 그대로 개선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동안 일본의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약세 통화인 달러 결제 비중을 낮췄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만큼 일본의 채선성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수익 결제 한번 보시면 저기 보면 수익 결제에서는 약세 통화로 이렇게 결제해야 되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달러의 수익 결제 비중이 많았던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지금 73%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지금은 수입업체는 아주 아우성치는 거죠. 네,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엔화가 강세됐으니까 자, 그동안 엔화가 강세됐던 것을 수익 결제로 가져가야 일본 입장에서 도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중은 사실상 낮춰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엔화가 약세되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본의 엔고에 대해서 이렇게 풀려지다 보니까 수출업체들이 점조로 반기는 모습으로 시청자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인트라폼 트레이드가 상당히 증가하고 결제 비중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아베 엔고 저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엔고의 대응책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했다는 거죠. 대응책을 마련해서 엔고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엔저 현상이 지속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네네. 기업의 채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이 수입 결제 비중을 보셨듯이 수입업체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수입업체들은 지금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엔고 달러 약세에서 체질적으로 그렇게 맞춰왔던 이 수입업체 등에선 사실상 너무 빨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빨리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10엔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업체는 난리가 난 겁니다. 가뜩이나 이게 채산성을 맞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입에 따른 비중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수입업체를 대변으로 한 일본 상공회사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아베 정부에 이렇게 그것도 매스컴에 일본 니혼게이자이스미라든가 이런 데 공식적으로 나가서
공동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또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일본은 지금 그렇습니다. 내수 비중이 지금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고령화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수출업체를 생각해서 N저만 유도시킬 경우에는 결국은 내수는 더 침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저에 따라서 수출 증대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일본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왜냐? 내수가 더 침체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디플에 대해서 만약에 아베식 이렇게 소위 신사참배 방식 N저 유도책이 실패하지 않을 때는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내수를 생각하지 않은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입업체들의 반발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업체 그리고 수입업체가 엔저 현상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들도 이 극단적인 엔저 정책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경제 고통은 고용과 이제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은 지금 사실상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엔저 유도였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데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N적으로 이렇게 빨리 유도할 때는 지금 경제 고통 지수는 물가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본의 그 지금 수입 물가, 특히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후쿠시마의 원전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원유라든가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에너지 사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저가 이렇게 급격히 되면 수입 물가가 급격히 그것도 일본의 체감 물가에서 겨울철 이렇게 한파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뭐냐 경제 고통이 아주 급격히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뜩이나 자민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라 하는 차원에서 자민당의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구간이 명간이다 하는 상태에서 자민당에 넘겨진 상태에서 네. 갑작스럽게 엔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체감 물가를 상당히 악화시킬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민주당 정부처럼 변화 혁신 속에 맡겨봤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자민당 정부로 넘어왔는데요. 자민당 정부도 사실 일본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자충수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외환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달러당 100엔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그 엔달러 환율이 75엔, 78엔에서 89엔까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들 사이에서는 100엔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땐 더 올라간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뭐 틀렸다 안 틀렸다는 나중에 와서 밝혀지겠습니다는 뭐든지 환율이라는 것은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이지 못하는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많은 부작용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050원 떨어지니까 1,000원 정도 급락한다. 마치 바로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뭐 경제 여건에서 보면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정책 단계 요구하는 수준은 너무 빨리 떨어질 때는 경제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더라도 사실상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시간을 벌여달라는 측면에서 정책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가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 시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의 수출업체 문제, 수입업체 문제, 일본 국민의 문제가 같은 엔저만으로는 경기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상태에서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적정 환율이 90엔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를 이렇게 부양시키기 위해서 엔저를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일본의 아베 정부도 앞으로 경기 문제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엔저만 유도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상 20조 원의 일본판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뉴딜 정책을 강구해서 일본의 경기 부양이 지금 엔저에서 사실상 뉴딜 정책으로 투투레가 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는 움직임도 수출업체들이 가장 반겨야 되는데요. 네. 또 일본의 자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업에 의해서 정경 유착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여기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의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엔저 정책에서 100엔 정도 돌파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들은 상당 부분 좀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이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수출업체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